반갑습니다. 오늘 삼각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죠? 제일 처음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오늘 외심,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내심이라고 해서 이제 삼각형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자, 이 삼각형의 외심부터 오늘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그 삼각형에는 이 5가지의 어떤 점이 있어요. 5가지 심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 형태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근데 이제 방심은 안 배우고 수심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뭐 수선의 발 이제 내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총 5가지의 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뭔지 아직 모르니까 감이 잘 안 올 건데요. 일단 외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듣는 용어들도 또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좀 집중도 잘 해주시고 중요도도 있습니다. 외심 부분 시작할게요. 자, 삼각형의 외심이 무엇이냐? 딱 잘라서 얘기하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외접원이 무엇이냐? 외접원은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일단 원부터 그려주는 게 좋아서 쌤이 원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렸고요. 삼각형을 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밖에 있는 이 원을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하냐면 외접원이라고 이제 불러줘요. 오케이? 바깥쪽에서 이제 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외접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어디 정도 될까? 한 요 정도? 오케이? 맞니? 맞아? 확실해요? 그럼 여기 찍어볼게요. 자, 요게 외접원의 중심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외심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다? 외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외심에 대한 이제 성질들을 오늘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성질이 무엇이냐면 외심을 찾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외심은요.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이 안 그려져 있고 삼각형만 그려져 있다면 그 삼각형의 외심을 찾고자 한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그어주면 그게 바로 외심이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실제로 쌤이랑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정말 쌤이 여러분들한테 그 거짓말 안 보태고 그냥 딱 도형에서 순수하게 좀 바라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요거부터 BC의 중점 요 정도로 동의하니? 정말 동의해? 100% 동의해? 그럼 여기에서 수직 이등분선 그어볼게. 이해가지? 그 다음에 AB의 중점 한 요 정도로 이해가니?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수직 인선을 쌤이 한번 그어볼게. 수직이 아닌가? 됐니? 살짝 휘었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C의 요 정도 됐지? 수선을 그어보면 요렇게 지금 요거랑 요거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누가 된다? 외심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증명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궁금하면 쌤 찾아오세요. 알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 이제 꼭 생각해주고 이게 오늘은 쉽지만 쌤이 이게 오늘 외심 배우고 다음 시간에 뭐 배운다라고 했니? 내심 배운다라고 했죠. 그럼 내심 가면 또 뭔가 배워.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우리 또 무게중심도 배우거든? 그럼 이 세 개가 막 헷갈려.
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지, 세 중선의 교점인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심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또 하나 좀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성질은 되게 쉬워요. 어떤 성질이냐면, 얘들아, 얘가 이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그럼 이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즉,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서로 무엇할까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원의 뭐니까? 원의 중심이니까 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서 다 같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외심이 가지는 성질 두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 카가 아니야, 까지야. 알겠죠? 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거. 요 녹색 길이 있죠? 요 녹색 길이 세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쌤이 선을 아까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그었지 않습니까? 그 수직 이등분선을 이 외심까지만 그어서 그림을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도 한번 지워보고, 자, 여기 라인을 좀 지워보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냈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삼각형 ABC가 몇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진 게 보이나요? 6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진 거 보이지, 그치? 저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뭐냐? 일단은, 여기를 P, Q, R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외심을 보통 일반적으로 O라고 잡아줘요. O. 문자 O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내심은 I라고 많이 써요. 오케이. 뭐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냥 약속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외심을 O라고 했을 때 APO랑 합동인 거 보이시나요? 누가 있어? BPO. 그렇지. 자, 요거랑 요거 합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게 합동이고요. 이거랑 이게 합동이다. 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니? 왜 합동이냐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용해서죠. RHS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요거랑 요것만 한번 보자. 그냥 뭐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둘 다 몇 도 있어요? 90도 가지고 있어. R. 그 다음에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반지름으로서 같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수직 이등분선, 아니면 뭐 요것만 보더라도 이게 공통변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얘랑 얘도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치? 벌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동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서도 이제 뭔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지니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두 개 딱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외심의 위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C는 쌤이 예각삼각형을 그린 거예요. 예각삼각형. 근데 이제 삼각형을 각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예각삼각형도 있고 직각삼각형도 있고 둔각삼각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거 볼 건데, 자, 쌤이 원을 갖다가 3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다 원이 점점 커지고 있어. 자, 일단은 예각삼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지. 이때 그냥 대략적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동의합니까? 근데 직각삼각형 쌤이 이런 식으로 그었어. 동의해요? 이런 직각삼각형? 얘는 외심이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 직각삼각형일 때 이게
문제 많이 나와요.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위치한다? 빗변의 어디 위치한다? 중심에 위치한다. 오케이?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둔각삼각형은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둔각삼각형, 이런 삼각형. 자, 이것도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각이 90도보다 크다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어쨌든 이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니까 얘가 외접원인데 얘네들의 중심은 지금 여기 위치합니다. 여기. 맞죠? 그러면 얘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외부에 있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겠죠.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다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정도 또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외심이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제 반지름으로서도 같지만 여기 있는 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도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니까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외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두 가지 알아보고 좀 이제 위치까지 봤습니다. 간단한 문제 몇 개만 접해보고 또 다른 성질 두 개도 알아볼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67번으로 되어 있는 형태. 자, 지금 여러분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상황에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점 중에서 외심을 나타내는 점이 누군가 골라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배운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 위치하고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 그러면 1번 돼, 안 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서로 지금 뭐 한 겁니까? 같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 이제 두 번째 썼던 이것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하세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둘 다 만족해야 돼. 수직이면서 이등분해야 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얼핏 봐서는 쌤 수직인데요?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길이가 2등분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다음 시간 배우게 될 내심이에요. 내심. 이게 외심과 내심이 이제 겹쳐서 나올 건데 요렇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냥 흘려 봐주시면 되고 적어는 두세요. 2번은 내심. 그리고 3번도 요것도 내심이에요. 내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뭐 요건 지금 우리가 뭐 보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넘겨갈 거고요. 4번 돼요? 안 돼요? 되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이 무엇이냐면 5번이 이제 쌤이 아까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던 게 있는데 중선이라는 말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돼요. 무게중심. 일단 한번 적어두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자, 답은 1번, 4번이었고요. 자, 교재 뒤쪽 한번 가서 71번, 7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쌤이 그림만 그려놨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이 외심이라고 알려졌어요. 외심일 때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71번. 얘가 외심인데요. 이게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쌤이 아까 이거 조금 잘 봐달라고 했었죠. 직각삼각형은 이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보면 돼요? 5라고 보면 돼.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죠. 꼭지점으로부터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이 잘 그려봐야 되는데 원이 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못 그렸다. 자, 오케이. 그럼 이 x값은 얼마다? 5. 자, 다음 72번 문제입니다. 요게 외심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봐봐. 일단 뭐 여기 있는 이 쌤이 연두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길이는 다 얼마가 돼야 되는 걸까? 5가 되는 거고. 됐지? 여기서 원하는 x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가 외심인데 여기 선분의 수직이 되어 있지, 수직. 그럼 결국에는 얘가 무슨 선이냐라는 거냐면 수직 2등분선이었던 거야. 외심으로 꽂혀 있으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 x값은 얼마인 겁니까? 4. 이렇게 봐야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여기가 외심인데 요렇게 되어 있고 얘네가 길이가 서로 같대. 그러면 여기 있는 각이 몇 도가 돼야 될까? 그렇지. 요렇게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연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것만 딱 필기하고 뒤쪽 개념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이고요. 요번에는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각에 대한 어떤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때 이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쌤이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요, 여러분들. 여기 각을 x, y, z 라고 쌤이 준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각 표시는 좀 제외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얘는 얼마가 될까? 90도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해.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얘가 외심이면 이거 세 개가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삼각형 하나당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여기가 x라면 여기도 x고 여기가 y면 여기도 y고 여기가 뭡니까? z. 그럼 2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내각의 합이이기 때문에 180도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쉽죠? 오케이. 넘어가서 두 번째 성질 한번 볼게요. 두 번째도 간단합니다. 근데 한번 밝혀보기는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외심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때 쌤이 이번엔 선분을 이렇게 두 개만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있는 각을 쌤이 A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각은 얼마냐면 2A가 됩니다. 오케이? 자, 외심일 때 한 꼭지점에는 긋지 않고, 오케이? 여기 있는 각이 A라면 여기 각은 2배, 2A가 되는 건데 밝히는 건 너무 쉬워. 어디에서도 밝힐 수 있냐면 여기에서도 밝힐 수가 있어. 잘 봐. 지금 여기 각이 뭐 더하기 뭐예요? X 플러스 Z지. 그때 쌤이 요 선의 연장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됐니? 자, 요렇게 연장선을 그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동의해? 그럼 얘는 누구 더하기 누구니? x 더하기 x가 되겠죠? 몇 x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 잘 봐주세요.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동의해? 그럼 누구 더하기 누구야? z 더하기 z. 몇 z? 2z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밑에 있는 각은 2x 플러스 2z네. 아까 위에 있는 각이 x 플러스 z였잖아. 몇 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에도 그렇고 이제 가장 기본 개념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뭐 삼각형이 있고 외심이 있을 때 요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몇 도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을까? 120도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향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된 것도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먼저 적어볼게요. 자, 별거 아닌 도형들입니다. 그냥 정말 1분 안에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요런 점들이 삼각형의 무엇이다 라는 거냐면 외심이다. 그랬을 때 x값들을 구하시오. 자, 외심이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반지름 길이니까 얘네가 다 같겠죠? 그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x값은 얼마입니까?
25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첫 번째 성질 배웠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있는 각 3개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라는 거? 90도가 된다. 이거 2개 더하면 70도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20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보자. 일단 문제에서 보면 외심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연히 외심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문제 너무 쉽지 않니? 자, 55도면 여기 2배에서 몇 도입니까? 110도. 근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여기 각이 얼마인지도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밑에 있는 각 2개 더해서 70도가 되는 거겠고요. 그럼 여기 있는 각 하나는 반땡 해서 몇 도다? 35도다.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겠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 문제 차례대로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적어 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외심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8개의 문제를 쌤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84번.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집니다. 이렇게 옳고 그른 거 잘 정확하게 이제 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옳은 거 2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얘가 외심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자, 생각해보자. OD, OE, OF가 같다. OD, OE, OF가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이거 틀렸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내심에서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OA, OB, OC. OA, OB, OC가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자, AD랑 AF가 같다. AD랑 AF가 같다? AD랑 같은 건 누굽니까? BD죠. 이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오늘은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게 내심에서는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이제 내심, 외심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한번 또 잘못 읽어버리면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고요. 자, 각 OAD, OAD 여기 있어. 그 다음에 OBD, OBD 여기 있어요. 자, 이거 2개 같은 거 맞을까? 맞죠. 뭐 이등변 삼각형인 걸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합동이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맞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삼각형 OBE. OBE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네. 그 다음에 OBD. 얘랑 얘랑 합동인가요? 아니죠. 그쵸? 얘랑 얘랑 합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뭐 이렇게 내시는 쌤은 없으신데 그래도 혹여나 해서 얘랑 얘랑 합동이더라도 대응점 순서 잘못 적히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응점 순서 맞춰서 적으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해서 요런 유형 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쭉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이 역시 외심이래요. 그랬을 때 이 전체 둘레가 62일 때 요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별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겠지? 자, 여기가 10인데 지금 여기 수직이면서 선을 그었더니 어디에 연결이 된 거야? 외심에 연결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수직인 선뿐만이 아니라 무슨 선이었던 걸까? 수직 이등분선이었다라고 이제 봐줘야 되겠죠. 이해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가 10, 여기 얼마? 12. 그럼 여기 이제 다 계산하면 44죠. 그치? 여기서 44 빼면은 18 남을 거야, 18. 그치? 그럼 여기서 구하자고 하는 요 길이는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지. 전부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자, 오케이. 좋습니다. 86번 가볼게요. 자, 86번에서는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밑에 있는 삼각형 O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현재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주고 있거든요, 외심. 외심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디에 위치한다? 빗변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거야. 그치? 근데 같은데 얘도 같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럼 이 길이가 OB 길이도 5고 OC 길이도 5니까 둘레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둘레를 구해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의 둘레 구하는 거야. 원의 둘레 구하려면 원에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한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반지름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지? 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건데 실패하지 않겠지? 이게 의외로 힘들어요, 얘들아. 아, 또 실패했다. 요 정도면 볼만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빗변이 바로 원의 뭐가 됩니까? 지름이 되고 이제 이걸 통해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겠어? 그럼 반지름은 2분의 5. 지금 원의 둘레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죠? 답은 얼마입니까? 5 파이. 파이 안 붙이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정리하고 4개 유형 더 살펴보자. 자, 앞에 그려져 있는 4개의 문제 풀어보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92번부터 살펴볼게요. 그림 나와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여기 있는 거 외심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 풀 때 그림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X에서 Y라는 각을 뭐 하시오라고 했습니까? 빼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Y가 여기 적혀져 있지, 그치? 근데 그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이제 여기 반쪽짜리 Y 요거 구하라는구나 생각해서 문제를 가끔 실수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Y 요거 전체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쌤이 강조하는 이유는 애들이 이래서 많이 틀리기 때문이야. 알겠죠? 주의해 주시고요. 자, 한번 풀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25, 30이면 여기 반쪽은 얼마니 여기는? 얘랑 더해서 얼마예요? 90 돼야 되겠죠? 두 개 더하면 55니까 여기는 몇 도 나옵니까? 요렇게 나와지겠지? 그지? 그러면 Y라는 각은 몇 도예요? 70도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어. 두 개 있으니까. 아니죠. 쏘리. 야, 이거 잘못했다. 여기는 35고 여기는 몇 도? 여기는 30도가 되겠지? 30도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Y는 몇 도다 라고 보면 돼? 65도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어서 X라는 각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봐봐. 여기가 35면 여기도 35일 거고 두 개 더하면 70이지. 그럼 얘는 몇 도인 거야? 110도.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30도면 여기 30도잖아. 그럼 여기가 몇 도니? 뭐 하니? 쌤 오늘? 여기 몇 도예요? 25도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몇 도 됩니까? 55. 그러면 쌤이 여기가 몇 배라고 얘기했었죠? 2배라고 얘기했었지. 55도 2배 하면 몇 도 돼요? 110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줏대 있게 이렇게 풀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는 110도가 나와지고 문제에서는 X에서 Y를 무엇하시오? 빼시오. 답은 얼마? 45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쭉 연달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93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고 있죠? B, O, C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걸 구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A랑 B랑 C의 각의 크기 B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이 각 누구의 몇 배다라고 봐주면 될까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내면 이거 2배 해서 문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 B, C 중에서 A가 차지하는 요 B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고 각 A라는 애는 전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고 B의 배분 쓰자. 셋 다 더해주면 12분의 얼마? 3. 4분의 1이니까 몇 도 나와요? 45도 나와지겠습니다. 되겠죠? 이해가? 이게 45도니까 이건 2배에서 몇 도입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94번. 역시 여기 있는 게 외심일 때 뭐 이것저것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얘는 뭐 어떻게 해볼까? 자, 여기가 48도, 여기가 얼마? 25도. 자, 그랬을 때 보조선을 좀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어주면 그림이 조금 애매하지만 얘랑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각이 48도, 여기 25도면 여기도 25도 나와지겠지. 그지? 그럼 저기 있는 각 X는 48이랑 25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도 나와요? 73도가 나와지겠고, 73도 요거 나오면은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이 여기 Y라는 각이 몇 배가 돼버리죠? 2배. 2배가 돼버리니까 146 요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문제에서 2개 더 하라고 했습니다. 4번 얼마입니까? 219도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잘 봐. 이 그림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에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 표현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둔각삼각형이야. 아까 우리 배웠을 때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어디에 있다? 외부. 외부에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바깥쪽에 이렇게 외심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각들을 통해서 뭔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쌤이 정석적인 방법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쓰는 거야. 얘가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 길이가 어때요? 이 빨간색 길이가 다 무엇합니까? 같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OAB 보이죠? OAB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40도면 2개 더해서 140도 되니까 요 각이 몇 도예요? 70도.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아니지. 맞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0도면 얘랑 더해서 몇 도입니까? 여기랑 여기 더해서 130도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반땡이니까 얼마? 65도 이렇게 나와질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체 각을 원하는 거니까 얼마 나와? 135도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여기서 쌤이 약간 독특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135도가 답인데요.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2배라는 거 알잖아. 근데 이게 외심일 때도 그 둔각삼각형일 때도 성립해. 그래서 잘 봐. 쌤이 이걸 조금 더 보기 쉽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해볼게. 그때 여기 있는 각을 120도라고 한다면 외심의 쌤이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45도일 때 90도에 해당하는 각이 이 120도일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야. 요걸 갖다가 끄집어 내려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요걸 끄집어 내려오면 요게 이렇게 생기겠지. 요 각이 여기 위치에 있는 각인 거야. 이해가? 이게 추상적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했어요. 잘 안 되면 쌤이 개별적으로 옆에서 또 다뤄드릴게요. 그럼 여기가 120도면 얘가 몇 도인 거지? 그냥 240도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이걸 여기에다 적용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90도죠. 그치? 그럼 여기가 몇 도야? 270도야. 이해가? 근데 그걸 반땡한 게 이건 거지. 됐습니까? 자, 이게 조금 처음에 막 듣고 그냥 좀 빠르게 얘기하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가만히 냅두고 이따가 이제 여러분 문제 보면 되니까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잘 안 된 것들은 쌤이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 있었고 그 각에 대한 성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 또 했을 때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 내심 또 배우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섞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오늘 이제 공부한 거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했었던 저런 내용들까지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해주세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